서울 기온 36.7도, 폭염 중대경보가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 내려졌습니다. 이 극한 폭염은 서울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울 퇴근길 풍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봉임 기자, 조금 어둑어둑해지는데, 자,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덥습니까? 네, 저녁 7시가 다 된 시각이지만 현재 기온 30도가 훌쩍 넘었습니다. 이 퇴근 시간까지 겹치면서 사람과 버스까지 몰리면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시죠? 퇴근길 양산도 쓰고 선풍기를 사용해 더위를 피하려 애쓰는 모습이지만 역부족입니다. 기차 내리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숨이 탁 막히고 그냥 피부가 좀 따갑고. 내일은 그냥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려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계속 옷이 젖고 땀으로 화장 다 지워지고. 오늘은 사상 처음 서울 남부와 경기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 최상위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에 육박하며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제부터 폭염 지역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오늘은 서울과 경기에도 확대된 겁니다. 극한 폭염의 중심이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원인은 바람의 방향 변화입니다.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바람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동쪽에서 넘어온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수증기는 줄고 기온은 오르고 결국 서울과 경기 등 서쪽 지역이 펄펄 끓게 된 겁니다. 오늘 서울 일부 지역은 구로구 39도, 강남구 38.7도, 동대문구도 38.3도 등 38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기상청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질 걸로 보인다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전해드렸지만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자,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의 이 극한 폭염은 최소 열흘 이상 이어질 전망입니다. 8년 전 역대 서울 최고 기온 기록이 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장호림 기자가 이어갑니다. 달궈진 도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오르고 도심 속 펄펄 끓는 열기에 시민들은 깜짝 놀랍니다. 살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날씨인 것 같고 저희 두바이 여행 갔을 때가 떠오르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보다 일단 숨이 턱턱 막히고요. 올해는 습도도 훨씬 높고 일단은 너무 끈적끈적하다고 해야 되나? 날씨가 미쳤다? 미친 날씨 같습니다. 서울의 유명 맛집도 오늘만큼은 긴 줄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을 딱 나오니까 이제 헉하죠. 그냥 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딴 데 갔어요. 어제 경남 양산이 42.5도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한 데 이어 서울도 역대 최고 기온이었던 2018년 8월 39.6도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시체말로 오늘 인생 더위를 경험한 겁니다. 근대식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111년 만에 기온이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 폭염은 오는 13일까지 최소 열흘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레엔 최고 기온이 38도에 달할 것으로 예보돼 역대 최고 기온 경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낮 동안 달궈진 열기가 밤에도 쉽게 식지 않으면서 서울은 열대야도 12일째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같은 37도라도 서울 폭염은 더 뜨겁습니다. 아스팔트가 내뿜는 이 복사 열기에 에어컨 실외기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집 밖으로 나서면 곧바로 이 사우나 속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나거든요. 김민환 기자가 서울 열기를 측정해봤습니다. 서울 도심의 광화문 광장. 장렬하는 햇볕에 가만히 서 있어도 아래에선 뜨거운 열기가 올라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광장 바닥은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광장을 거니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파랗게 보이는 것과 대비됩니다. 오후 3시 기준 광화문 광장 주변 기온은 36.6도인데요. 햇볕에 달아오른 광장 바닥 표면 온도는 벌써 53도를 넘어섰습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뒤덮인 서울 도심에서 체감하는 더위는 훨씬 가혹합니다. 달궈진 바닥을 식히려 살수차가 물을 뿌려보지만 효과는 주요 도로에만 한정됩니다. 건물 외벽에 촘촘히 달아놓은 에어컨 실외기는 거리를 향해 열풍을 마구 내뿜습니다. 길 쪽으로 달아놓은 음식점 실외기는 얼마나 뜨거울까?
바람을 위로 향하게 차단막도 달아놨지만 열화상 카메라 속에선 주변보다 20도 넘게 뜨거운 걸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도 사우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실외기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거기도 차단막으로 다 가려놨어요. 서울을 뒤덮고 있는 아파트 숲도 열섬 현상을 부추깁니다. 콘크리트 건물이 내뿜는 복사 열기에 아파트촌은 거대한 불덩어리나 다름없습니다. 베란다에 달려있는 실외기 부분이 더 달궈진 모습입니다. 낮 시간 열기를 가둬놨다 늦은 밤까지 내뿜는 초거대 도시 서울의 특성이 시민들의 폭염나기를 훨씬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집 밖으로 나서는 게 두려운 이 극한 폭염은 도시 풍경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수도 서울 곳곳이 멈춰섰습니다. 손님이 끊긴 시장은 상인도 문을 닫았고 건설 현장도 멈췄습니다. 김선범 기자입니다. 왕창 세일이라고 적힌 팻말을 내걸고 옷가지를 쌓아둔 옷가게 앞. 오가는 손님이 거의 없어 한적하다 못해 적막합니다. 시민과 관광객으로 북적였던 남대문 시장 골목 상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갑자기 더워지면 다 저번 주였던가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이 최고인 것 같은데요. 지금 체감상으로는 한 10분의 1도 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폭염에 찾아오는 손님이 없자 아예 하루 영업을 접은 곳도 보입니다. 호떡이나 꽈배기를 파는 노점입니다. 매일 문을 열다가 오늘은 폭염 때문에 장사를 쉬고 천막으로 4대를 덮어놨습니다. 서울 용산구 전통시장도 마찬가지. 식재료와 찬거리를 사려는 주민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장을 보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르신들이 무료함을 달래고 친구를 만나러 오는 탑골공원도 상황은 마찬가지. 그늘 아래서만 사람 모습을 일부 찾을 수 있을 뿐 공원에 움직이는 사물이 없다 보니 마치 정지 상태의 사진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이렇게 연세가 많고 평소에 몸이 좀 약간 불편하시다 싶은 분들은 거의 이렇게 많이 더우면 안 나오세요. 폭염은 공사 현장도 멈춰 세웠습니다. 작업이 중지된 건설공사 현장에는 굴착기가 멈춰 서 있고 고공 크레인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극한 폭염이 시민들의 야외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면서 사실상 도시가 멈춰서 버린 하루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선범입니다. 이러다 보니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는 이 배달 주문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시켜 먹거나 배달해서 하는 거죠. 카페 안 가고 빙수나 커피도 배달시키고 집 앞 편의점에서도 배달을 시키고요. 정서환 기자가 이어갑니다. 서울 강남구 한 편의점. 직접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 매장은 비어있지만 배달 주문이 계속됩니다. 배달 주문이 도착했습니다. 주문 목록을 든 편의점 직원이 진열대를 돌며 물건을 챙기느라 바삐 움직입니다. 폭염에 외출을 꺼리고 대신 배달로 주문하는 사람이 늘면서 편의점 배달 매출은 한 달 만에 20% 넘게 늘었습니다. 30건 이상의 배달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 픽업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많아지긴 합니다. 카페에는 차가운 음료를 가져다 달라는 배달 주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주방은 배달 주문표가 빼곡히 달려있고 호출을 받은 배달기사들이 쉴 새 없이 카페에서 물건을 받아 나섭니다. 날이 좀 더워서 아무래도 주문량이 많았었어요. 날이 더우니까 그냥 집에서 마시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서 배달시켜서 먹어요. 덥다 보니 평소엔 많지 않은 3km 이내 근거리 배달 주문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하에 이제 그 음식점 있고 그 위에 이제 오피스텔 그쪽으로 배달 이렇게 간 적도 있어요. 기본 콜량 대비 짧은 거리도 많이 늘어났죠.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시민들의 일상 모습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서환입니다. 이맘때부터 또 챙겨봐야 할 게 태풍이죠. 13호 태풍 돌핀이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남쪽 해상에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상륙을 할지 온다면 언제 올지 정경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13호 태풍 돌핀. 이번 주 금요일쯤 일본 오키나와 부근까지 접근한 뒤 그 이후 진로가 관건입니다. 우리 기상청의 돌핀 예상 경로를 보면 토요일인 오는 8일까지 돌핀은 꾸준히 서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기상청이 예측한 돌핀의 경로도 우리 기상청과 거의 유사합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한 날씨 웹사이트에 따른 돌핀의 경로 또한 한국, 일본 기상청의 예측과 유사한 형태를 내놨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을 지나 중국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현재로서 예상되지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태풍의 경로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져도 주변 기압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태풍의 강풍 반경이 400km 이상으로 되게 매우 크다 보니 조금만 경로가 남쪽으로 처지거나 북쪽으로 방향을 틀게 될 경우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상당 줄 것으로 보여. 다만 태풍이 중국 쪽으로 이동하면 동풍이 가속화되면서 한반도 서쪽 지역의 폭염을 더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 돌핀은 한반도에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폭염의 강도와 흐름을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